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자, 이번부터는 그 문제풀이를 할 건데요. 핵심 기출문제풀이에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중에서도 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던 문제들, 이런 것들 위주로 했고요. 문제 중에서 상급 문제, 그러니까 아주 구석에 나와서 뭐 틀리라고 내놓은 문제들은 제외했습니다. 그런 문제들 갖고 너무 시간 잡지 마시고요.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이 문제풀이 과정만 잘 지나도요, 60점 맞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 지금 19회부터 최근 30회까지 문제를 다 담아낸 거니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학습을 하시고, 그다음 기존에 정리했던 정리 노트에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은 표기를 하셔가지고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또 문제 유형은 어떻게 나오는지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총칙부터 나가고요. 자, 30회부터 이렇게 29회, 28회 이렇게 오래된 순으로 이렇게 나갈 거예요. 자, 30회 문제입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자, 총칙에서는 용어가 중요해요. 용어는 국토계획법에서 용어 파트는 굉장히 중요해서 반복적으로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용어를 보시고 내용을 보시고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보기에서 골라내는 정도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그랬어요. 자, 이런 용어 설명들이 나오면요, 핵심 키워드가 뭔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대상 지역의 일부, 이용을 합리화, 기능을 증진,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지구단위 계획. 자, 1번에 일부 관리 계획이라는 건 없죠. 그리고 2번이 지구단위 계획, 3번이 도시군 기본계획, 시가와 조정 구역 계획,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용어 정리에서 용어는 안 나오는데 이 나머지에 대해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이런 정의들은 꼭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30회) 52번 문제예요. 조문의 일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여기가 용도 지역이죠. 용도 지구란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이것도 용도 지역이네요.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어 파트에 나오는 거고, 이 설명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는 기역은 용도지구, 이유는 용도지역이네.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구, 용도구역. 1번이죠. 예. 용어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음 문제. 총칙은 대부분 용어 문제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용어 중에서 도시군 계획사업 그러면 세 가지 나와야죠. 머릿속에 바로 나와야 돼요. 자, 세 가지가 뭐가 있죠? 여기 다 나와 있네요.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기반 시설을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용어 파트에 나오는 건데, 그리고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그래요. 예, 이건 맞고요. 그다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 이 세 개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체크를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흥년 디귿 다 있는 거죠? 5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28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이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종종 잘 나와요. 표가 제가 넣어놨는데 표를 한번 볼게요. 자, 표를 보시면 책에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아주 반복적으로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여기 언제 기출된 건지 표시를 해놨죠. 반복돼서 나오는 게 보면 하천, 그 다음 하수도, 다음 폐차장이 잘 나와요. 자, 폐차장 같은 경우는 왜 잘 나오냐면 교통시설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나오는 거고요. 하수도는 방제시설이랑 환경기초시설인 하수도랑 그 두 개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특별히 공부하지 않아도 찍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섞어 놓으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하고 이 폐차장은 꼭 체크를 하셔서 쭉 읽어 보실 때마다 이거는 하천은 방제시설이었지,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이었지 정도만 확실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2점 문제로 돌아가서,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그럼 교통시설, 그러면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맞죠? 2번 유통공급시설, 방송통신도 유통공급시설이에요. 방제시설, 그러면 하천 맞나요? 하천 맞죠? 예, 하천 맞습니다. 그리고 공간시설, 그러면 자연장지. 자연장지는 이게 장사시설이에요. 장사시설 중에 하나죠. 그러면 자연장지가 장사시설인 건 알아야겠죠. 뭐 이 정도는 찍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장사시설이 공간시설인가요? 아니죠. 보건위생시설이죠. 보건위생시설. 이 문제는 장사시설의 어떤 구체적인 시설을 제시해 놓고 공간시설이라고 해놔서 좀 한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 보면 장사시설, 여기 보건위생시설에 장사시설 있죠? 이게 나왔네요. 환경기초시설에 폐차장 맞죠? 이것도 폐차장도 교통시설로 착각할 수 있는 거니까 주의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 26회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은요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제가 강의 중에 그림으로 기억하라고 그랬죠. 자, 도로가 있어요. 도로. 그리고 좌측에는 녹지가 있고 우측에는 공원이 있고, 이 도로는 학교 가는 길이죠. 학교가 있어요. 학교 운동장에 뭐가 있죠? 수도. 그 수도, 그리고 밑에는 하수도가 있겠죠. 하수도.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유곽 버리고 뭐 여러 가지 쓰레기 버리는 폐기물 처리장이 있었죠. 폐기물 처리 시설도 있었어요. 처리 시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 7가지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고요. 중요한 것은, 주의할 것은, 이 학교가 뭐 대학 아니고요. 또 방송대학 있죠. 방송대학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사이버대학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 나오면 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원 있었죠. 도로 있었고, 대학 아니라 그랬죠. 이것도 제법 반복돼서 나오는 문제니까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도록 하고요.
26회. 그 다음 26회에서 용어가 또 나왔네요.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또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뭐였죠? 용, 개, 기, 도, 지, 입. 이거였죠. 용계, 기도, 지입. 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이거는 뭐죠? 개발 제한 구역, 그리고 도시자연 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그다음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거 있었죠. 구역 있었죠. 여기 구역이 빠져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다음 기반시설의 설치나 개량이나 정비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도시개발사업이었죠.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 정비사업 있었죠. 정비사업.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있었죠. 자, 이 문제를 항상 물어볼 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학습했죠? 그 다음 개발밀도 관리구역 있었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근데 이 두 개는요, 구역이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얘를 껴서 나옵니다. 이것도 오지선다형에서 내기가 좋죠. 그러니까 항상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맞죠? 여기 용도구역에 나오는 거니까 맞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 나왔네요. 얘는 아니죠.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맞죠? 도시개발하고 정비사업,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계획 맞죠? 이것도. 그러면 기역, 디귿, 리을, 기역, 디귿, 리을 5번이 정답이네요. 그쵸? 자, 그 다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 보면 늘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또 다음에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나온 문제겠죠. 도시군 계획은, 이것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이거 맞죠? 맞는 거예요.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죠. 용계기도 지입 중에서 용도지역 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거 맞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것도 맞죠.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 계획사업에 포함된다. 용계기도 지입,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또 맞고요. 기반시설은 도시군 계획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게 헷갈리기 쉬운데요. 이게 기반시설이 아니라 얘는 도시군 계획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군 계획시설. 자,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했을 때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반시설이 아니죠. 5번이 정답이에요. 5번이 틀린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고요. 자, 그 다음 총 19회까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20이라면은 앞으로 한 20회, 29회 두 문제면 총칙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0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종합적인 문제네요.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계획 뭐였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도시군 계획이었어요. 광역도시계획 나왔네요. 이거 아니죠. 2번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맞나요? 이거 맞죠? 죄송합니다.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공공시설이 아니라 도시군 계획 시설을 말하는 거죠. 도시군 계획 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거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이다. 맞죠? 기본계획은 도시군, 시군, 구가 아니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 시군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거 맞나요? 맞죠? 이거는 맞아요. 5번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자, 이게 일단 강화할 수도 있고요. 또 완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시장 군수가 아니죠. 용도구역 뭐 있었죠? 개발제한구역 있었어요. 개발제한구역. 누가 결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 도지사, 도 밑에 시가 있는데 이게 대도시인 경우 시도대가 결정권자고요.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도 결정할 수 있고요.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장도 결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장이 결정하죠. 해양수산부 장관. 그래서 이걸 굉장히 용도구역의 결정권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 시군이라고 나왔으니까 틀린 거죠. 예.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회 19회는 없네요. 자, 광역도시계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9회 문제네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맞죠?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지사는 국장에게 요청할 거고요.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변경이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죠. 2번이에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정의 부분에 나오는 거죠. 맞죠?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맞아요. 광역도시계획에서 이 수립권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립권자. 제일 처음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되죠.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정권자는 정리해보면 누가 있었죠? 국장. 그 도지사만이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죠. 그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곳에서
시군이면 시군이 계획을 수립할 거고, 시도면 시도가 계획을 수립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외가 있었죠. 예외가. 시군이나 시도가 수립하는 게 아니고 국장이나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는 3년이 지나도록 광역도시 계획권을 지정을 해줬는데 3년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을 안 해요.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승인 신청을 안 해. 그 다음에 국가계획이요.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무조건 국장이죠. 그 다음 도지사가 하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3년이 지나도록 시군이 자기 수립했으니까 승인해달라고 신청을 안 하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또 요청을 하는 경우, 이때 예외로 국장과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공동수립이 있었죠. 요청에 의해서 시, 군, 도지사가 사이좋게 셋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시, 도지사와 그다음 국장 셋이서 사이좋게 하는 경우, 요거 요청이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죠. 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정리를 해두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다시 3번은 확인을 했고, 4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된다. 틀렸죠? 광역계획권은 국장이나 도지사만이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시도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틀린 겁니다. 4번이 틀린 거네요. 그럼 누가 지정해야 되죠? 여기서 시도의 관할구역이니까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한다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됩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건 절차에 대한 얘기죠. 네, 절차는 맞습니다.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4번 되겠고요. 그다음 자, 28의 문제예요. 광역도시계획의 28의 문제.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틀린 것 찾네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자, 광역도시계획은요, 국장이든 도지사든 그 아랫사람 모두에게 다 의견을 듣는다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국장이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죠. 시도는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죠. 그 다음 2번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 계획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거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야겠죠, 당연히. 또 맞는 표현이고요.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수립할 수 있죠. 요청을 하면 시도지사, 국장이 사이좋게 할 수 있고, 또 요청을 하면 시 또는 시군 그리고 도지사가 셋이서 같이 할 수 있죠. 공동수립이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정답은 3번이네요. 그리고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죠? 그 다음 5번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변경이면 처음부터 다시니까 절차를 따라야겠죠?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예, 수립권자,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그리고 그걸 승인권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27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자, 국장이 뭔가를 한대요. 국장이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붙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중앙이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뭐라고 나왔죠? 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고 했죠? 틀린 겁니다. 2번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 이게 주의할 게 있습니다.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공동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해당 도에 있는 얘기예요. 해당 도의 일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국장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시와 도가 걸친다 그러면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테니까 국장이 관여할 수 있어요. 근데 도 안에서 벌어진 일이면 도지사가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죠. 이거 맞는 편이에요. 3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시, 도지사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장은 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요. 시 또는 구는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고요. 4번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아니죠. 시장 또는 군수 위에는 도지사가 있죠. 국장이랑 하등 상관없습니다. 네, 틀린 거고요. 5번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 아니죠. 일부를 포함할 수 있죠. 그 일부가 최소 단위가 구, 군, 읍, 면이라고 학습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거예요. 자, 계획을 짜는데 인접지를 포함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모두 해당돼요.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세계 모든 계획에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6회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죠. 1번 동일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맞는 표현이죠. 맞죠? 자, 이게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 사이에 관계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의 기본이 되고 또 지침이 될 수 있죠.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되어야 됩니다. 근데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이 다르다면 분필이 잘 무너지네요.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이 다르다면 그러면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자, 이 규칙을 우리는 학습을 했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표현 지문에서 나오는 게 상위 계획이 무엇인지 하위 계획이 무엇인지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비해서 상위 계획이죠. 그래서 서로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는 게 맞죠. 하나의 규칙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자,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누구였죠? 국장, 그다음 도지사. 이 사람 외에는 없어요.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니까 광역시장 그러면 왠지 좀 그럴싸하잖아요. 그래서 함정지문이에요.
지정할 수 없죠.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죠. 예, 요청에 의해서 하고 또 하나가 뭐였죠? 3년이 지나도록 시 또는 군이 수립을 해서 승인 신청을 안 했을 때 이때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죠. 4번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 계획의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된다. 맞죠? 공청회. 자, 광역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절차상 공청회를 가져가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공람회를 가져가죠. 용어상의 차이가 있고요. 내용상에도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공람하고 열람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계획될 건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보라는 거예요. 보고 의견을 달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의견만 들어보는 거고. 자,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의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심의를 거쳐 조정하죠? 예, 맞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맞죠? 그래서 26회 81번은 2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 광역도시계획 마지막 문제네요. 19회입니다. 19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광역도시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광역도시계획이 있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죠. 제가 이 도표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재수립 기간, 그 다음에 재검토 기간이 있죠. 자, 재수립은 이 광역이나 기본이나 관리나 10년이나 5년 단위로 계획을 짜거든요. 근데 이게 법령에 없어요. 그래서 몇 년마다 짜야 된다 그러면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재검토는 광역은 없고요. 기본은 5년, 관리 5년마다 재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표로 기억하자고 그랬죠? 표로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측에 하단 밑에만 O 두 개 있다. 이것만 기억하자. 나머지는 다 XX. 그래서 이것은 틀린 거죠. 2번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승인 신청이 없어 관할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때에는 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맞죠. 도지사가 수립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요. 자기 도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3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맞죠? 4번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해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죠. 맞죠? 조정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의를 거쳐 조정을 하죠. 맞죠? 5번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그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자, 손실 보상은 그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속한 그 시행자가 지는 거예요. 시행자가. 그리고 행정심판은 어때요? 행정심판법에는 피행정청은 행정청밖에 안 나와요. 행정청만이 피행정청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 피해를 입었다면 그 시행자가 비행정청이라면 그냥 민간이에요. 민간. 비행정청이라면 얘를 시행자로 지정한 행정청이 있겠죠. 그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되는 겁니다. 피청구인. 그래서 행정심판법에 대한 내용과 여기는 단순 손실에 대한 보상 주체가 누구냐라는 얘기는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헷갈릴 수 있거든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상에 대한 얘기니까 거기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행위자가 속한 비행정청 구분할 건 없이 시행자가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예. 이 19일까지 문제였네요.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2시군 기본계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